자, 저와 함께 내일은 스타킹을 향하여 포트 대결에 나설 졸탄 팀의 심장 같은 사람이죠. 저와 20년 동반자입니다. 우리 황현입니다. 한현민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안이죠. 예, 한현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한현민 씨하고 우리가 또 이게 하게 되니까 또 오늘 또 처음이잖아요. 예, 감회가 새롭고 네. 약간 전조 증상이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씩 MC로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벽한 졸탄의 스타킹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씨 보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모니터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 한현민 씨, 저 네. 같은 경우는 이 스타킹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제가 옆에서 목격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저는 뭐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네. 많이 좀 포트에 근데 너무 많이 담겨 있어. 많이 담겨 있기는 해요. 예, 잔 욕심이 너무 많아. 예. 솔직히 자격증이 많아서 예. 상당히 많은데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현민 씨는 어떻게 포트가 좀 돼 있어요? 개인 저는 무게가. 그냥 아주 단촐하게 네. 한국 거 하나, 미국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야, 예. 한국과 하나. 한국은 어떤 섹터예요? 한국은 이제 섹터라기보다는 네. 그냥 환경 위주의 어떤 그런 기업을 하나 제가 선택을 해놓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음료주입니다. 음료주. 예, 콜라 사놨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음료주. 예, 음료주. 예, 예. 평소에 잘 드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좋아해서 샀습니다. 예, 자, 역시 톡쏘거든요. 저희 졸탄을 이렇게 스타킹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부 많이 하셔서 업그레이드하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목요일 책임질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D 센터 이건희 부장님 나오셨고요. 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태근 이사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해가지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스타킹의 새로운 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출연자분들이 이제는 한 종목씩 가지고 오시죠. 네. 예전 같은 경우 두 종목씩 가져오셨는데 한 종목씩 가져오시고 이 종목의 강점에 대해서 네.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 출연자도 그 종목에 대해서 강점과 리스크를 또 얘기해 주는데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황현희하고 졸탄은 하루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하게 그렇게 되고요. 되죠. 내일 이제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장중 최고의 수익률을 대결을 하고요. 그렇죠. 승자는 스타킹이 되고 네. 패자는 나락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졸탄 팀이 6개월 중에 다 5개월을 네. 벌칙을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왠지 이번 달은 좀 안 받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벌써부터 탑6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탑6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6 보시죠. 자, 지금부터 참 졸탄이죠. 자 이제 놀랄 준비들 하시고요. 자, 6입니다. 네. XM이죠. 네. XM 27.11%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남자 변영인 네. 대표님이 그리고 졸탄이 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5위 소개해 주시죠. 예, 5위는 한미반도체. 자, 우리 29.18%. 네. 자, 우리 이건희 부장님이 올라오셨고 역시 졸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위 갈까요? 네. 롯데관광개발 30%입니다. 야. 예, 정태근 팀 이사님이죠, 이제는. 팀장님 입에가지고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그리고 역시 아이고야 졸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황현이 아주 정신 차려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1위부터 3위까지 보도록 하죠. 탑3 보시죠. 와! 자, 3위는 네. TFE 55.45%고요. 와. 하창한 본부장이 픽을 놀라운 했네요. 사실은 네. TFE가 어제만 해도 2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러면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2위는 지노믹트리 64.10%. 네. 이주연 이사님이 네. 자, 그리고 우리 졸탄이 또 역시 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습니다. 예. 지노믹트리가. 1위였어요? 예. 그러면 이 순위 변동을 만들었던 그게 바로 이거군요. 소개해 주시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72.52. 김건진 부장님. 와. 역시 놀랍습니다. 졸탄이 탑6를 휩쓸었습니다. 야, 이거 뭐 황현희 씨 긴장해야 되겠고요. 예. 네. 졸탄이 지금 뭐 날개를 달았다. 예, 결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자, 이렇게 하면은 황현희가 이번 8월달 벌칙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이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네네. 네, 그래도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의 날씨가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날씨를 정말 잘 표현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를 불러보도록 하죠.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해보자. 수지 하면 큐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수지 큐!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큐입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맑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반면 남부지방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목요일장 국내 증시의 날씨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전선 업종 모두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먼저 로봇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로봇주가 다시 떠오릅니다. 연초 로봇 랠리를 일으켰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열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반도체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또 알려지면서 관심을 더욱더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투자사이자 또 대표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서비스와 협동 로봇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IPO되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로봇 업종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선 업종도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늘면서 초고압 케이블 시장 규모는 10년 내에는 6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외에서 러블콜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내 전선 업체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S전선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국내 빅3 전선 업체의 추가 수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등 해외 시장으로도 넓혀가면서 주가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건희 부장님과 정태근 팀장님, 이제는 이사님으로 승진을 하셨는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전반적으로 좀 맑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로봇주하고 전선주가 맑다. 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네. 계속 안 좋다가 요즘 이제 맑음의 어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예. 요즘 장이 되게 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맑으면 징조가 보인다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께 또 얘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죠. 아, 그렇죠. 자, 우리 이건희 부장님. 네. 이건희 부장님, 한미반도체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5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틀 안에 지금 8월 달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금요일까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오를까요? 더 올라갈까요? 내일은 더 갈 것 같은데. 내일은 더 갈 것 같아. 잠깐만. 그렇게 되면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4위하고 네. 정태근 이사님하고 자, 1%밖에 차이 안 나요. 예, 바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1%도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이 이 순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제가 제일 높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제일 크죠. 예. 좀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에 갑작스럽게 올리면서 이제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쳤던 게 7월 13일 날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 140만 주를 140만 주 좀 넘게 외국인들이 산 게 최고로 많이 매수했던 건데 네. 오늘만 74만 주를 샀고 어제도 40만 주를 샀습니다. 오, 많이 샀네. 이틀 안에 거의 한 100만 주 이상을 샀기 때문에 120만 주 가까이 네. 샀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기대된다. 예, 그 최근에 또 이제 하이닉스도 좀 좋은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서 끝날 건 아니구나. 지금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이미 다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넘었죠. 예, 57,000원짜리 리포트가 오. 나왔었고 네. 6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63,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고점은 충분히 벗길 수 있고 갖고 계신 분은 뭐 이건 수익률 게임을 떠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롱런 하셔도 조금 더 갖고 좀 계셔도 유지를 괜찮아요.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투로 해도 괜찮다. 예. 자, 좋네요. 자, 그러면 네. 롯데 관광개발. 그렇죠. 이거 이제 순위가 위태로워질 수 지금 있는데. 뭐 0.8 그런 차이 안 나요? 0.82. 0.82. 롯데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다음 주 돼봐야겠는데요.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네요. 어정통통하게. 근데 좀 아쉬운 게 네. 이번 달도 이제 하나밖에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순위가? 순위에 하나밖에 그래요? 안 돼. 항상 2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항상. 그러니까요. 지난달부터 이제 이 자리 막았겠는지 지금 잘 안 되네요. 아유, 말아니요. 한번 또 올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번 달은 네. 4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 빼고. 음. 그걸 못 살린 게 너무 아쉽네요. 못 살렸어요. 네. 이 2달 전인가 한번 네. 3개 올릴 뻔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 달에 서로 기회였었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기회를 놓쳤다. 야, 이 롯데로 한번 일어서 보려 했는데 잘 안 제 됐네. 걸로 3개 쫙쫙쫙 깔면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목요일이 아주 뜨겁어요. 그렇지 결과 나왔죠. 이훈 부장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참 묵직하게 잘 드세요. 묵직하게. 두 분 다 뭐 무거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종목인데 네. 어떻게 좀 한미반도체는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종목 어떤 게 나올지 네. 이분에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시고 수지 한번 큐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수지 큐. 네, 두 분의 8월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님은 엠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엠로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에브리봇 오늘 로봇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건희 부장님의 엠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반의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 엠로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엠로의 핵심은 바로 삼성 SDS와의 시너지입니다. 삼성 SDS의 지분 인수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함께 실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의 주도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엠로의 투자 전략 이건희 부장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엠노 뭐 다들 많이 아시는데 네. 한동안 주목받다가 7월 달까지는 뭐 거의 날아다녔었죠. 그렇죠. 예. 뭐 2주 만에 뭐 주가가 폭등하고 뭐 5만 원에서 뭐 9만 7천 원까지 가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빠르죠. 빠르다 네. 보니까 이게 잊혀졌습니다. 또 이게 순간적으로. 근데 요즘에 꾸물꾸물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오면서 네. 다시 한번 정고점을 경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아까 뭐 삼성 SDS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이 회사는. 왜냐하면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비쌀까? PR이 100배가 넘어가는데 그 비싼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이제 주인이 있는 회사다. 그 주인이 누구냐? 누굽니까? 삼성 SDS입니다. 삼성. 대장이 숨어 있었네요. 삼성 SDS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면 33.39%로 일대주주입니다. 일대주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S의 자회사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보면 아까 수희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S 하면은 이제 보통은 삼성그룹의 SI그룹 이게 보통 전산망 관리하고 뭐 이렇게 시다발이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예. 그게 아니라 삼성 안에 밑에 일을 좀 잘한다. 예. 물류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물류 사업이 원래 매출의 한 절반인데 삼성 SDS가 최근에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주식입니다. 요즘에 코스피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많이 안 좋죠. 대형주들. 지금 삼성 SDS는 거의 10만 원대 초반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예, 물론 예전에 상장했을 때는 38만 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오른 이유는 AI 관련된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엠노와 더불어 엠노는 이제 물류만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배달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하는 건 SDS고 그다음에 또 O9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또 이제 공급망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각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세 회사가 뭉쳐서 이미 삼성 SDS는 이 회사 그냥 사버렸죠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지분 인수해서 인수해서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 그렇죠. 뒷배가 아주 확실하다. 지난주도 제가 뒷배 확실한 솔트룩스를 얘기했는데 많이 안 갔는데. 네. 일단은 온라인 이게 이거 관리를 지금 이제 셋이 같이 뭉쳐서 뭔가 통합망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번 연말에요. 네, 올해 연말에 24년부터 매출이 이제 찍히겠죠. 그러면 삼성 SDS랑 뭐 여기 이제 오나인즈랑 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엠노랑 같이 찍힐 텐데 오나인즈는 뭐 이제 비상장 회사고 SDS는 등치가 너무 크고 엠노가 좀 적당하죠. 무지하게 갈 수 있다. 큰 형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적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벌던 회사가 11,000원 벌면 10% 좋아지는 거지만 1,000원 벌던 회사가 2,000원 벌면 100%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엠노를 접근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이게 결국엔 또 단순히 이제 개인 대 개인 뭐 이런 기업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회사 위주로 합니다 지금 엠노는. 지금요? 네, B2B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국내 이 솔루션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해외 진출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삼성 SDS가 보면 해외에 엄청난 그 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지금 해외 진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조만간에 엠노도 이제 같이. 조만간의 성과가
허벌나게 나올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능계로 보면 예, 뒤에 아주 잘 나가시는 선배님이 꽂아주면 그렇죠. 이게 동반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듯이. 그게 연예계에 있거든요. 그런 역할로 지금 엠노가 지금 앞에 이제 붙어 있겠다. 그럼 삼성 SDS의 움직임에 거의 많이 따라가네요. 저 거의? 삼성 SDS의 또 최대 주주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재용 씨죠. 아! 개인으로 어, JY. 예. 그렇죠. 그럼 믿고 갈 수 있겠네요. 믿고 가야겠죠. 예.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자, 이사님, OX로 네 가겠습니다. OX로 자 갑니까 안 갑니까? X 하나 둘 셋 X. 오 삼성이 X. 뒤에 있는데? 저는 이거 없애주세요 그냥 이거. 오늘 이거 없애줘요 그냥 그냥. 없애드네요. X의 남자, X맨. 없애줘 그냥. 감정적인 X. 예. 아 무슨 감정적이? 자 X 한 이유가 맞습니다. 뭡니까? 저는 감정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기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감성적이라고요? 예. 네. 왜 X예요?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연초에 챗GPT라는 게 나올 거를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챗GPT 얘기 나오게 되면서 AI 영상 진단 나오고 AI 신약 플랫폼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앱노도 어찌 보면은 연초부터 그 삼성이랑 뒷배도 있고요. 뒷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네. AI 영상질 루니처럼 연초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뭐 많이 달렸다라고 해서 못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 X 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그냥 만들어내는 X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X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막 이유를 만들어가는 느낌? 예. 오늘 많이 티나나요? 그래요. 네. 어쨌든 좋은데 거긴 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적 대비 주가 너무 많이 갔다. 실적이 주가 너무 많이 실적 갔다. 대비 네. 주가가 아까 전에 포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108배가 많이 높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너무 오래 전이긴 하지만 바이오도 그렇고 뭐 두산중공업 시절도 그렇고 퍼가 뭐 100배, 200배 갔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뭐 상승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그게 도리 약점이 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계속 발목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어찌 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고퍼의 함정이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블랙펄처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자는 거죠. 돈 더 벌면 펄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약간 엔비- 고평가됐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200배 이렇게 갔다가 지금 네. 40몇 배로 내려왔죠. 40몇 내가 가이던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따지면 삼성 바이오에서 돈 잘 버는데 왜 주가 못 가요? 똑같아요. 야 갑자기 썰전이 시작되네요. 야, 이 목요일이 뜨거워요, 이래서. 야 목요일 뜨거웠네요. 저는 이건희 삼성- 부장 되게 좋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크죠. 서로 한 번 앉으려고. 야 진짜 아주 그냥 처절합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희 부장님 오늘 목표가고 손절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좀 과감하게 네. 15만 원까지 보고요. 15만 원. 예,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 과감하게 15만 원. 어이 좋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한현민 씨 메일을 가졌죠.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바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입니다. 와 한현민 씨 왜 매수예요? 항상 뒷배를 봐야 돼요. 자, 근데 뒷배가 네. 우리로 치자면 유재석 선배가 뒤에 있어. 아 그렇긴 해요 진짜. 이런 유재석 부분 선배가 있는 거야. 든든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갈 곳이 많습니까? 솔직히 진짜 듣기만 네. 해도 든든해요. 그렇죠. 든든한 또 삼성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믿고 갈 수 있겠다. 예, 약간 그런 생각에 매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한현민 씨가 엠노를 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자,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아니, 설명을 어떤 거 누가 뭘 갖고 왔는지 이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수지 큐. 네, 수지큐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오늘 뜨거운 로봇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에브리봇입니다.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에브리봇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도 도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빙 로봇 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렌탈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용 접근성을 더욱더 높일 거라고 계획도 밝혀왔는데요. 2030년에는 서빙 로봇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브리봇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얘기하면 되나요? 네. 얘기하십시오 이제.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이 여유 있는 사람. 남자. 일단 그 앱노뿐만 아니라 네. 뭐 AI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린 딥노이드도 그렇고 신테카 바이오 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네.
주식 우리가 항상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더 좋고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낫듯이 네. 어찌 보면 좀 다음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볼 만한 정보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로봇 관련되게 되면 삼성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로봇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네이버에 또 AI라든지 로보틱스 연구법인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MIT 출신의 그 김상배 기술 고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 최근에 인터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0년 뒤가 되게 되면 네이버는 로봇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봇 기업이요. 네. 근데 로봇을 공개를 하는데 그 하이퍼 클로버 X를 검색 서비스 하려고 만들진 않았다라고 봐요. 그럼 이걸 어디 입혀야 되거든요. 입히는데 그 네이버 랩스의 석상욱 대표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안에 하이퍼 클로버 X를 입힌 로봇을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로봇에다가?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그 예전에 2004년도에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이라는 그 아, 영화 기억나죠? 네, 재밌게 그렇죠. 봤어요. 맞죠. 네.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거의 현실화가 된다고 보면 어머, 되거든요. 테슬라봇 모델이 그거라 보면 돼요. 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윌 스미스가 겁내 멋진 스포츠카 타고 나거든요. 아우디.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스라는 초거대 AI를 입혀가지고 자율주행 가능한 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모델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레벨 3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벨 3 나왔죠. 네, 레벨 3 얘기 나오는데 이게 벽을 뚫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반자율주행 레벨 2까지는 뭐가 되냐면은 인지 제어가 돼요.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차가 바로 서버린 제어가 되는데 네. 레벨 3 이상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인지 판단 제어 중간에 판단은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레벨 3 이상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그 네 분 다 운전하실 건데 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요소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자 경부 고속도로를 가다가 네? 여기에서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거의 뭐 0.01%? 거의 거의 제로 가깝지 않습니까? 0.0001%예요. 예. 근데 지금의 AI 같은 경우 그런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위험 상황만 인지가 돼야지 그거를 위험이라 생각하고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뭐 트럭을 박아버리는 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판단의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이퍼 클로버 X와 로봇을 합친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혀가지고 로봇이 이제 그 휴먼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것과 이제 에브리봇이 어떤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을 무슨 상관이에요? 네,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무슨 상관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화가 났어요. 엑스맨.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이 이스라엘 쪽에 AI 사물인식 기술 기업인 네. 이누이티브란 기업하고 지금 R&D 협력을 맺었는데 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AI 상황인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인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지 코끼리? 판단 제어, 그 중간에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카메라든지 레이더든지 이걸로 들어오는 인지가 아닌 어떤 위험 상황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가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물 인식 그걸 같은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가기 위한 그 연구가 요거랑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유사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나무 기술하고 에브리봇 둘 중에 고민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3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제 초거대 AI가 사람처럼 판단하는 건 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안 상당히 되고 힘들죠. 자동차하고 중앙 서버하고 연결하게 되는 클라우드식으로 연결하게 되면서 서로 유기적 통신하게 되면서 명령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갈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무 기술이 현재 그 네이버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무 기술을 할 것이냐. 고민하셨구나, 그래서.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판단한 요소를 하고 있는 그 AI 사물인식 이 기능을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에브리봇을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 종목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유사한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다른 그 네.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후보가 될 만한 기업이 에브리봇, T 로보틱스, 뭐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에브리봇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유력한 후보군들 중에 한 곳이 여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저에 대한 관심사는 앞으로 지능형 협동 로봇, 그러니까 초거대 AI와 로봇이 합쳐졌을 때 수혜가 되는 게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길게 볼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네. 이제는 약간 좀 영화에서 나올 법한 AI들 막 네. 개발하는 회사를 이제 갖고 나오네요. 네. 단기 할 거면 오늘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네. 아니, 저 에브리봇 거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도와줘 킷 나와 네. 키트 자동차 있잖아요. 네. 달려와서 막 쓰고 그런 거 전격 제트 작전. 전격 제트 작전. 로버트 하세 데이비드 하세 80년대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요. 데이비드 하세 돌프인가?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OX 자, 중에. OX 중에 하나 둘 셋. X네요. 오 X 나왔어요. X 들어서 X 그냥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드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닌 겁니까? 네. 아, 일단 뒷배가 없고요, 이쪽은. 뒷배 중요하지. 중요하네. 뒷배 그리고 중요하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오늘 로봇들이 너무 좋았는데 예. 에브리봇은 결과가 오늘 몇 프로였냐면 1.6%입니다. 아. 레인보우 뒷배에 있어서 상한가 갔죠. 레인보우 오늘 상한가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회사죠. 삼성. 예,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과 협업을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간 건데 네. 아까 이제 정태근 이사님이 네.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근데 다 마지막에 맞아요. 네. 본인의 약점을 드러냈죠. 약점 뭐였어요? 될지도 모른다. 거기에서. 될지도 모르- 그게 찝어내셨구만. 에브리봇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 그러면 현대차가 하게 되면 어느 회사를 픽할 건지, 네. 뭐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납품을 할 건지. 네. 그 방향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어디를 픽해서 어디에다 납품할지 네.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예. 해버리면 그러면 에브리봇은 좀 안, 뭐 약간 그냥 애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좀 적고 약간 네. 리스키하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 사실은 로봇주들이 다 오늘 최하 못 오른 애들이 뭐 웬만한 애들은 한 5% 이상 다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오늘 많이 올랐죠. 로봇 관련주가. 뭐 그냥 제가 뭐 말해 뭐해 올 정도로 많이 올랐죠. 말해 뭐야 정도. 예. 그중에 가장 오늘 상한가의 로보틱스. 예, 저 로봇 굉장히 그리고- 좋아하는데 근데 에브리봇은 좀 아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고 따끔합니다. 아주. 그냥 그 정도. 뿅망치로 꽁꽁꽁 치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태인 선생님이 네. 덜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상 네. 찾다 보면 순환매 쪽으로 이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순환매로. 근데 이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아직 아니죠. 역시 그 뒷배론이 확실히 네, 좀 왜냐면 아직 안정적이에요. 로봇은 아직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 좀 뒤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뒤에 뒷배경이 좀 네, 있어야겠구나. 큰형님이 아직은 있어야 된다. 돈도 좀 대주고 물건도 좀 사주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살짝 약해졌어. 살짝 약해졌어. 보이는 미래의 투자. 오히려 미래 투자자. 미래 투자하자. 미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죠. 가능성을 보고. 자, 네. 그러면 목표가하고 선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오늘 깔 줄 알았어요. 어차피 길게 본 거라서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손절가는 12,500원이고 목표가는 17,000원. 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주가 17,500원. 네. 자, 결정 저는 됐습니다. 했죠? 예, 저는 바로 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입니다. 오? 매수입니다. 매수요? 예. 어차피 제가 또 이제 할 때가 됐는데, 네. 느낌이 좋아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황현희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거 골랐다는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게 예. 제가 오늘 고르는 게 황현희의 포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스타킹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로봇에 좀 관심 많아요. 네, 뭔가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저거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현민 씨는 엠로를 포트에 담았고요. 네. 저는 에브리봇을 황현희 씨의 포트에 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현민 씨, 이건희 부장님, 정택은 이제 이사님으로 바뀌었죠. 이사님 여기서 인사를 하고요. 네. 이어서 황스타일에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황스타그램에서 잠시 뵙도록 하죠. 들어갔어요.